네, 정치 이슈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언니들을 만납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범언니 이양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이 방송 원래 제가 목소리가 굵어지거든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유난히 목소리가 저음으로 바뀌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언니라는 그 호칭을 받으시겠죠? 네. 좋죠. 예. 예, 저는 막내여가지고 언니라고 그러면 약간 가슴이 설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고란 기자님은? 저도 막내라서 언니라는 호칭을 집에서는 못 듣지만 사회 나와서 많이 듣습니다. 예. 일남삼녀의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 생각하실지 갑자기 머릿속이 뜨악해지는. 근데 예전에는 남자가 그 위에 부른 호칭이 누나가 아니고 언니였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위에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맞이고 밑에 여동생만 셋이어서 예, 평생 오빠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이 방송에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더니 유사 방송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 저를 그렇습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방송들이 좀 있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아주. 네, 우리 양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 또 한 시간 동안 또 함께할 텐데 아무래도 뭐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이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MB. 네, MB. 뭐 지금이 아니라 좀 꽤 됐는데 이제 정점에 오르셨죠. 정점에 오르셨고. 영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뇌물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스에서 3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만든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스에서 투자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삼성이 돈을 대납해준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부분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신 부분들은 이제 국고 손실이 된 겁니다. 단순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을 뺀 거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하신 거죠. 대통령의 힘을 남용을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퇴임할 때 안 가져와야 될 당연히 가져오지 않을 대통령 기록물을 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서 한 18가지 혐의를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항목은 6개고. 근데 또 이게 18가지 혐의입니까? 희한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가지. 저도 18가지. 그거 눈치채셨군요. 제가 굳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굳이 했는데요. 눈치채실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법이 이 형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골고루 걸쳐 있는 겁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뇌물죄, 그다음에 뭐 국고 손실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고 편향되지 않게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제 횡령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기 때문에 전 분야를 망라하고 계시다. 근데요.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밝혀진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여사님의 명품백 돈이 들었냐 안 들었었냐 논란 중. 아까 사실 이제 뭐 혐의 사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80페이지에서 90페이지 가량 A4 용지로 썼는데 이번에는 270페이지를 썼다고 하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내는 것만 이 정도고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쓴 게 A4 1000페이지입니다. 예, 검찰이 정말 판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영장실시심사라는 판사에게 이건 뭐 저는 뭐 좀 수당을 좀 따로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당을 따로 그리고 그 외에도요.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하여 또 그건 뭐 아예 자원외교 그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죠.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전혀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지난번 1차 소환조사 이후에 그때 얘기를 한 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문서들 증거들을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문서 일일이 들이밀면서 뭐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120페이지 질문지 만드는 거 묻고 답하기도 바빴으니까. 그런데도 증거를 안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구속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 문서 기획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결제받아서 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고 하니까 구속돼 있는 부하 늦은 측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14일 날 소환조사 이후에 더 많은 얘기들을 막 털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영장을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영장을 쳐야 되는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를 정리가 안 됐으니까 뺄 수는 없으니까 예. 영장의 공소 사실로는 정리한 게 한 200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에 참고문서. 우리가 네. 새로 수사를 할 것만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또 드림인 거죠. 아이고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 오전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에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좀 약간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죠. 수요일 날 22일 내일이 22일인가요? 아니 예. 근데 모레구나.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또 간담회가 좀 예정돼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예. 그 당원의 경과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네. 법원 쪽에서 조금 서둘러 주기를 아마 저는 바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걸림돌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미니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어느 정도 냅니다. 예. 이게 이제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장실질심사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법하다 소명한다라고 하거든요.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해도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로 풀어서 쓴 게 200페이지가 넘고 네.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가 들어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주고 나보고 반나절에 끝내라고 하면 너무하는 게 아니냐. 아.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군요. 목요일쯤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전망도 나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네. 수요일 날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요. 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그 목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목요일 네, 새벽쯤에. 목요일 새벽쯤. 목요일 새벽쯤에. 그럼 또 잠 못 드는 수요일 밤이 되겠군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네. 얘기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사건의 추이 같은 것을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에는 그렇게 큰 것들이 막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마음을 정해놓고라도 예. 그 기자분들 기다리시라고 좀 이렇게 좀 판사 방에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에 결과를 늦게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사도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기자분들은 당연히 기다리면서 이제 근데 밤을 판사 새야 될것 배정이 같고요. 아직 안 되지 않아요? 판사 배정은 사건을 영장을 하고 컴퓨터로 자동 배정을 합니다. 세 분이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받으실지는 모르죠. 이 마당에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네. 판사님들은 그러면 주당 52시간 근로 적용을 받으시나요? 갑자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야근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는 건데 52장 적용은 절대 못 받고요. 예. 대한민국 판사들 그 기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특히 이런 큰 사건을 맡게 그럼 되면 좀 쉬시나요 다음번에? 못 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내가 전생에 그 업보가 많은 모양이다라나 탄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맡으면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뭐 출세를 하려면은 뭐 당연히 그럼 뭔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가 한다라는. 근데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잘하면 모르겠으나 조그만 실수라도 하나가 있으면 또 이해관계에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어느 쪽에 결론을 해도 어느 쪽으로부터는 반드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답니다. 언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지 또 어느 때 그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그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게 잘 감춰왔기 때문에 네. 드러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측근들까지도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측근들을 회유하려는 정황도 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막 문서를 파괴하려다가 잡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계지단에서.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강조한 거죠. 자,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인데 3대 구속사유 중에 하나가 그 증거인멸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혐의점을 10년 만에 찾았다. 네. 근데 지금 또 풀어주시면 이 상황에서는
더 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 구속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를 이게 하겠죠. 좀 법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10년 동안 우리가 양치기 소년 우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양치기 대통령 같은. 근데 양측이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저도 뭐 그 경제 범죄나 이런 거를 가끔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사기를 치는데 가장 잘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자신을 속여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정말로. 아,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학에서 보면 네. 거짓말 하다 보면 뇌 구조가 바뀌어서 본인이 그렇게 인지를 안 해요. 기억 자체가 조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MB가 예. 뭐 다 쓰는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다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음.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냥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할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실은 본인- 이분은 확신 체계 속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겪어봤어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그럼 형이 67억을 진짜 빌려줬다. 본인은 이자도 안 그렇게 줘도 생각하실 되고. 수도 있어요. 허허. 그런 형 갖고 싶어요. 67억 그냥 빌려주면 네, 형 그냥 주고 네. 뭐 달라지도 않고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사용증을 썼는지 마는지 그래도 67억 주고 예. 갑자기 저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그러게요. 왜. 법인카드도 그냥 막 그러니까. 써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본인이 또 최근에 그 말을 또 한 번 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정권에 있어서도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나만 깨끗하게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되는 게 뭐 아니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지금 상황에 주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이 한 마디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때마다 이제 측근들이 버럭해서 정말로 안 내놨던 것들을 갑자기 토해내기 시작하신다. 그게 이제 MB로부터 네. 이 측근으로 불리는 그래서 결국 범죄를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MB한테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발끈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뭐. 이게 아까 단순한 거죠. 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고 도와준 거고 예. 다 그냥 그때 당시로 범죄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 이렇게 생각을 그거 해서 시켜서 한 일인데. 예. 예. 갑자기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 해버리면 예. 자기만 뭐 이렇게 다 모든 죄를 저지른 것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검찰이 그분들은 한 얘기 중에요. 이게 만약에 당선 후나 재임 기간에 밝혀졌으면 당선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좀, 역사의 가정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긴 어렵고 왜냐하면 선거 무효라는 것과 예. 범죄를 저지른 건 다르고요. 다만 이제 워낙 그 당시에 당선이 유력시 됐었잖아요. 예. 이게 알려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다만 너무 그런지 이제 오늘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이제 3억 원을 이제 스님으로부터 받아가셨던 부분이 예. 이거는 확인이 또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스님께서 기독교계로부터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돈이 딸리니까 불교계에서도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거를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편향되지 않게. 수표는 탈인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달라. 아하. 근데 여기서 주목의 두 가지인 게 그러면 뭐를 걱정을 했길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라 그랬었을까라는 하나가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그러면 불교계에 가기 전에 기독교에서는 다 받았다고 했으면 기독교계에서는 얼마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았을까? 이거 안 나왔잖아요. 네. 예. 워낙 하나님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주신 분이라서 이전 네. 대통령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돈을 받으셨는데도 갈등 일으키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쪽에 출입도 하지 말라라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었으니까 불교계에서는 그렇죠. 참 씁쓸합니다. 예. 그 양재열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이거는 발부되는 건 뭐 100%다. 100% 변호사는 절대 없겠죠. 100%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걸 오죽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도 어제 5시 반에 이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원래 검찰은 단독제 관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이 있는 거지 누구 재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건 아닌데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영장 청구 방침을 전달을 받고 본인도 거기에 동조해서 청구 방침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을 했고 예. 그런데도 문무일 검찰총장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박상희 법무장관에게 가서 아하. 상황 설명을 했고 예. 그래서 가자라고 해서 가자. 통보를 해서 이제 가자가 영장 청구를 한 겁니까? 가즈아. 그만큼 가즈아. 신중에 신중을 네. 한 거죠. 박상희 예. 법무장관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기왕이면 불구속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 전달을 했지만 그래요? 예,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안이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네. 한 거죠. 아니 유시민 전 장관도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시민 이야기를 전 장관 했는데. 같은 경우는 원칙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구속이 수사가 원칙입니다. 저도 그리고 어딜 가서 늘 불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고 예. 본인이 그 검찰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어느 정도라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고 직접 법정에서 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법리성으로 저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된다 이런 식의 다툼을 벌였으면 모르는데 증거도 안 본 상태에서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부인해버리고 다 떠넘겨 버리니까 검찰에게 선택의 여지를 안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 예, 유시민 어쩔 수 네 없어요.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되게 정무적인 판단과 일반적 원칙론을 얘기한 건데 예.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당은 어쩌냐, 야당은 어쩌냐, 지방선거의 영향은 어쩌냐, 뭐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두고 지방선거 치르는 게 옳으냐,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잘라내야 될 것 같고요. 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그 일반론은 사실은 대통령부터 적용하면 곤란하죠. 힘없는 서민들에게 먼저 불구속 원칙을 지켜나가고 대통령에게 적용해야지. 그렇지. 오히려 그건 거꾸로 좀 특권을 인정하자 대통령에 뭐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 운운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본을 보이거나 오히려 더 뭐 엄격하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가를 하나의 수익 모델로 삼아가지고 온갖 형태의 이런 그 구조 악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중처벌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정경유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기업이면서 본인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한 몸의 정경유착이 화신이 돼버린 거죠. 현실 그러니까 정경일체. 일체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 진짜 그런 정경일체가 됐고 그런 형태의 어떤 통치는 마지막이어야 돼야 된다. 사실 본인 말대로. 그럼 마지막이어야 된다. 저는 그게 마지막이어야 본인 말대로. 그 말이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에서 일종의 피의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알려지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도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의 검찰의 입장은 그런데 뭐냐면 이만큼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수사 과정에 있는 일을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다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다른 수사와는 달리 이게 기자들이 막 뒷면에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례 브리핑 하다시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검찰은 욕을 먹더라도 피의사실 공포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낱낱이 공개한 상태에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안이 엄중해서 그러는 것이다. 입장입니다.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사 검사들이 혀를 내두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그건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한 얘기가 18가지 중에서 하나만으로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각자가 다 중대 범죄다. 그런데 그게 제 주변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MB 구속에 대해서는 그닥 큰 반향을 모르겠어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14일 날 소환조사를 당일 날도 자택 앞에서 한 사람 정도가 시위를 하다가 검찰청 앞으로 한 사람 1인 시위를 했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 한 3명 정도가 지지자들 몇 명과 함께 잠깐 나왔다 갔죠. 저도 그날 검찰청에 갔었거든요. 주변이 정말 조용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시민단체 분들은 와 계셨는데 반대파,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계셨어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걸 이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자기 팬을 모았지 않습니까? 이제 댓글 달기 한다든지. 경찰 뭐 수만 명, 7만 명.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댓글이 정말 순수한 댓글이었으면 나왔어야죠. 그쵸. 그분들이 정치적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네. 그것만으로도 조작이었던 반증이 되네요.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을 돌잖아요. 예. 계속 돌면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줘야 된다, 뭐 막 가엾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안 하세요. 해도 너무했다 이런 분위기. 네, 뭐 단 한 명도 없다고 난 말하는 건 우리긴 하겠지만 제가 못 만났다.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 주변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3월 16일에서 17일 전국 남녀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75.1%가 그렇게 해야 한다.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구속하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었겠죠. 자,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고 응답률은 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방송심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알면서 웃어요. 이게 하면서 보통 이런 거는 다다다다다 읽으시는데 굉장히 자세히 읽으셔가지고요. 또 저는 또 친절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진행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2부가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저 끝났네. 3부에서는 저는 입을 좀 닫고 있어야겠습니다. 계속 혼자 저만 떠든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무수한 화살을 뿌리고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안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안 가고. 본인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서류상으로 심실하는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는 게 혹시 가봐야 소용없는 게 아니냐는 판단도. 그러면 하고 이제 집에서 구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11시 넘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용. 네,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언니들을 만납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범언니. 기영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이 방송은 원래 제가 목소리가 굵어지거든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유난히 목소리가 저음으로 바뀌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언니라는 그 호칭을 받으시겠죠? 네. 좋죠. 예. 예, 저는 막내여가지고 언니라고 그러면 약간 가슴이 설레요. 그렇습니까? 네. 고란 기자님은? 저도 막내라서 언니라는 호칭을 집에서는 못 듣지만 사회에 나와서 많이 듣습니다. 예. 일남삼녀의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 생각하실지 갑자기 머릿속이 뜨악해지는. 근데 예전에는 남자가 그 위에 부른 호칭이 누나가 아니고 언니였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맞이고 밑에 여동생만 셋이어서 평생 오빠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이 방송에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더니 유사 방송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저를 그렇습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방송들이 좀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주. 우리 양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 또 1시간 동안 또 함께할 텐데 아무래도 뭐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이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MB. MB. 뭐 지금이 아니라 좀 꽤 됐는데 이제 정점에 오르셨죠. 정점에 오르셨고 영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뇌물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스에서 3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만든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스에서 투자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삼성이 돈을 대납해준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부분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신 부분들은 이제 국고 손실이 된 겁니다. 단순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을 뺀 거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하신 거죠. 대통령의 힘을 남용을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퇴임할 때
안 가져와야 될 당연히 가져오지 않을 대통령 기록물을 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서 한 18가지 혐의를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항목은 6개고. 근데 또 이게 18가지 혐의입니까? 희한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가지. 예, 저도 18가지. 그거 눈치채셨군요. 예, 제가 예. 굳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굳이 예. 했는데요. 예, 예. 평행이론. 눈치채실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법이 이 형법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골고루 걸쳐 있는 겁니다. 국가를 골고루. 해서 예. 문서 일일이 들이밀면서 뭐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120페이지 질문지 만드는 거 묻고 답하기도 바빴으니까. 그런데도 증거를 안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구속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 문서 기획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결제받아서 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고 하니까 구속돼 있는 부하 늦은 측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14일 날 소환조사 이후에 더 많은 얘기들을 막 털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영장을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영장을 쳐야 되는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를 정리가 안 됐으니까 뺄 수는 없으니까 예. 영장의 공소 사실로는 정리하는 게 한 200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에 청구문서. 우리가 예. 새로 수사를 할 것만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또 드림인 거죠. 아이고,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 오전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에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좀 약간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죠. 수요일 날 22일 내일이 22일인가요? 아니다. 근데 모레구나.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또 간담회가 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그 당원의 경과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법원 쪽에서 조금 서둘러 주기를 아마 저는 바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걸림돌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미니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어느 정도 냅니다. 이게 이제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장실질심사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법하다 소명한다라고 하거든요.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로 풀어서 쓴 게 200페이지가 넘고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가 들어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주고 나보고 반나절에 끝내라고 하면 너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목요일쯤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전망도 나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 날 내일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고요.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목요일 새벽쯤에. 목요일 새벽쯤. 목요일 새벽쯤에. 그럼 또 잠 못 드는 수요일 밤이 되겠군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사건의 추이 같은 것을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에는 그렇게 큰 것들이 막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놓고라도 그 기자분들 기다리시라고 좀 이렇게 좀 판사 방에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에 결과를 늦게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뇌물죄 그다음에 뭐 국고손실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고 편향되지 않게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제 횡령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기 때문에 전 분야를 망라하고 계시다. 아이고. 근데요.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밝혀진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여사님의 명품백. 돈이 들었냐 안 들었었냐 논란 중. 아까 사실 이제 뭐 혐의 사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80페이지에서 90페이지 가량 A4 용지로 썼는데 이번에는 270페이지를 썼다고 하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내는 것만 이 정도고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쓴 게 A4 1000페이지입니다. 예, 검찰이 정말 판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영장실질심사라는 판사에게 이건 뭐 저는 뭐 좀 수당을 좀 따로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당을 따로 그리고 그 외에도요.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하여 또 그건 뭐 아예 자원외교 그건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시작 전혀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지난번 1차 소환 조사 이후에 그때 얘기를 한 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문서들 증거들을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부족한 상황에